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한 블로그 글인데요. 요즘 그 드라마 서초동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법정 드라마인데 되게 현실적이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랄까 일반 시청자들 반응하고 실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뭐 사무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시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겪는 건 좀 다르니까요. 이 글에 따르면요. 그 내부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부 변호사들한테서 굉장히 강한 자기연민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자기 연민이요? 네. 물론 이건 이제 글 쓴 분의 개인적인 관찰이고 또 특정 성향을 가진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일반화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자기 연민이라는 키워드가 왜 나왔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료를 따라가 보죠. 네. 그래서 이 글이 처음 시작하는 비유가 재밌어요. 우리가 그냥 식당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열심히 찾아봅니까? 검색하고 후기 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진짜 신중하게 고르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소비자 행동이고 어떤 식당 사장님도 아니 왜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탓할 순 없죠. 근데 변호사 선임은 이건 뭐 식사 선택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훨씬 중요하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더 신중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보를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연한 과정이라고 봐야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이 말하는 자기연민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부 변호사분들이 의뢰인의 이런 당연한 신중함을 두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하면서 좀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네. 약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전문성을 왜 이렇게 의심하지? 뭐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직원분들처럼 내부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감지하는 패턴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는 심지어 변호사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내부자 의견까지 인용을 해요. 좀 직설적이죠. 그러네요. 물론 뭐 실제로 변호사분들 고충이 많잖아요. 밤새 일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또 사건 해결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자괴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실제 어려움이 분명히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글은 그걸 또다시 식당 사장님 예시랑 비교를 하죠. 아, 맞아요. 큰돈 들여서 가게 차린 사장님도 뭐 이상한 손님 만나고 속상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냥 평범한 다수 손님들한테 잘해야 가게가 돌아간다는 걸 아니까 막 자기 힘든 거 내세우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랄까? 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개업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사업가 마인드? 그렇죠. 자기 연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부자들이 공감하는 것도 바로 그 태도 때문일 거고요. 그렇군요.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내 힘듦에 너무 집중하게 되니까 정작 내가 도와줘야 할 그 의뢰인의 고통이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분석이에요. 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거기다 농부가 땅을 탓하지 않듯 변호사도 신중한 의뢰인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비유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비유가 딱 와닿았죠.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오히려 막 의뢰인의 복잡한 사연을 듣고 공감해주고 그걸 글로 써서 설득해야 하는 내 처지가 더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어떤 본질적인 동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 처우 개선 문제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내 힘듦이 제일 크다고 느끼니까 다른 건 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변호사라는 일이 그 본질이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이고 자영업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든다는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아, 결국은 서비스업이 하는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의뢰인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사업 자체가 좀 정체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변호사 됐는데 왜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어쩌면 이미 시장의 요구와는 좀 멀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식당 주인이 아니 내 음식 이렇게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어? 하면서 손님 탓하는 순간 그 식당은 좀 위험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네. 변호사도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내가 의뢰인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어떤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블로그 글은요. 드라마 서초동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죠. 내부자의 시선으로 본 일부 변호사의 자기 연민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든 글이었습니다. 네. 핵심은 변호사업 역시 결국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사업이고 자기 연민이 너무 앞서면 서비스의 본질을 놓치고 결국 외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개인적인 관찰이고 특정 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저희가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이게 꼭 변호사라는 직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혹시 다른 전문 분야나 아니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배경이 어떤지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어떤 합리적인 질문이나 당연한 기대를 뭘 잘 모르시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린 적은 없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좀 흥미로운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